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학교 동기인데요. 네. 강서원님을 모시고 왔고요. 현재 이제 공간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네, 건축사입니다. 네. 오늘 이 친구하고 얘기할 거는 넷플연가라고 저 인스타 광고에 많이 뜨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나 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기소개 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성환이라고 하고요. 건축사 자격증을 얼마 전에 땄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한기준 친구하고는 대학 동기고. A812001인가? 그쵸, 맞습니다. 네, 학번은 어떻게 알지?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아, 강시니까. 맞아요. 당시 건축학과가 실건이랑 합해서 125명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 학번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데? 넷플연가에서 이렇게 직접 올리고 컨텐츠 하시는 거 보니까 건축 전공자들도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다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모임장 역할이고. 건축학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간그룹 다니는 그쵸. 성환님이고요. 이 넷플연가 제 페이지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보면 평일은 이제 본업으로 공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임장으로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냥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넷플릭스하고 네. 혹시 연관이 있는지. 제가 초기에 동참을 해서 여기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커뮤니티가 소규모였어요. 소규모여서 넷플연가를 보는 날엔 연희동을 가야 한다. 요거의 줄임말, 넷플연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넷플릭스 같이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사람들 만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오프라인 미팅하고 이러다 보면 많이들 이제 인연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성환님도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저 검색하면 이제 나오죠. 이제 나오겠죠. 일단 넷플릭스 들어와서 홈이 있고 후기들이 있고, 정기 모임하고 이벤트로 크게 나뉘어요. 정기 모임은 4회를 하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12명 정도 되는 모임이 그 4회 그렇게 3개월 쭉 하는 거고,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 하루에 뭐 갔다 오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기 모임 탭에서 미술과 건축 탭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예정이라서 여기 있네. 보면 제가 나오고 있죠. 음. 이 모임을 할 때 제일 강조한 게 이제 좀 재미를 좀 추구하자 라는 거고, 일상적인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걸 건축을 통해서 건축이나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상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모임의 설명, 장소, 시간 나오고, 이런 콘텐츠를 보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이거 다 보고 와야 돼요? 뭐 그 기본적으로는 다 보고 오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봐도 좀 괜찮게끔 와서 좀 즐길 수 있게끔 뭐 클립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편이고, 그 모임장님 성격마다 달라요. 각 모임마다. 이제 4회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각각 어떤 얘기 하는지. 3주에 뭐 한 번씩 회차별로 어떤 걸 하겠다. 과제도 있는데? 과제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최대한 부담되지 않게끔 좀 쉬운 과제를 내주긴 해요. 재밌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영화랑 건축이랑 좀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첫날은 뭐 거의 그냥 서로 친해지는 그런 그 구성이고, 회차당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고 좀 더 될 수도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첫 회차 같은 경우는 일상 공간을 좀 찍어서 와달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사진 같이 보면서 이분이 어떤 공간에서 지냈는지, 뭐 그 공간 안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보고.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서로 그냥 회의하고 얘기하는, 토론하듯이 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 넷플연가 특징이 그거예요. 일반적인 강의 형식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사실 그런 거면 온라인 강의로 해도 충분하니까. 그치.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뭐 2회차는 영화는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영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화에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뭐 건축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그리고 건축 양식 같은 거 좀 얘기하고 이런 영화들이나 보면서. 그리고 3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이나 건축가들 얘기를 막 풀어요. 알려드리고, 그것도 이제 좀 어렵지 않게 좀 재밌게 좀 전달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리고 4회차 같은 경우는 현실 건축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4회차가 구성이 돼 있죠. 되게 아주 잘 고맙게도 많이 잘 되게 길게 써주셔가지고 써주신다. 좋은 후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후기를 써달라고 막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7월 16일 날 오픈이네요? 내일이네, 내일? 네, 내일 이제 오픈해서 지원자 받기 시작하고 아마 시작하는 날짜는 8월 8월 10일 10일부터 하는 거네.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가격대가. 근데 시간이 총 12시간이니까 그렇긴 하죠. 정도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차 허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예 참가비가 낮거나 없거나 하면은 필터링이 안 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원래 네, 그래요.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3년 넘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니까 음. 저희가 만약에 이런 활동을 안 하면은 사실 주변에 건축하는 그치.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라 우리 회사 사람들밖에 그렇죠. 없지 뭐. 거의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 너무 얘기를 좋다. 들어보면은 그렇지. 되게 새로운 시각도 들어보고 전공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을 수 있고 한 번에 이렇게 12명 정도 오시는데 가끔 전공자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분들 그런 분들도 꽤 와요. 뭐 12명 중에 2-3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재밌죠. 3주에 한 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임하고 모임 사이에 그 답사도 좀 가고 알아서 네. 과제도 해야지. 맞아요. 과제를 좀 내줘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팀을 짜줘요. 팀 짜서 뭐 여기 가라 이 팀은 여기 가라 이런 식으로 재밌어. 갔다 오고 느낀 점 다음에 모여서 또 말하고 이런 게 이제 그 정기 모임이고요.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일회성 모임 같은 거라 했잖아요. 도시 산책에 있어요. 저는 구석구석 도시 산책. 네, 그래서 건축가가 알려주는 서울의 도시와 건축. 제가 이제 하는 이벤트인데 요거는 이제 답사를 같이 가요. 하루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런 공간들 같이 가서 경험하면서 이제 실제로 느낀 거 같이 얘기하고 비전공자분들이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 링크는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까요. 네네. 가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거나 알림 신청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이제 이걸 왜 하냐를 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방송 콘텐츠 쪽에 일을 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좀 일을 하고 원래 약간 그쪽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옛날부터. 맞아요. 영상이나 콘텐츠 이런 거 만드는 그래요.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건축 설계사무소로 취업을 하면서 이제 요 콘텐츠 관련된 거는 마음속에 적어놓고 있다가 이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넷플릭가 쪽에서 혹시 할 생각 있냐?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너무 좋지 그럼. 제가 원래 콘텐츠 관련된 것도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건축에 관한 걸로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약간 원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워낙 그 재밌는 거를 많이 추구하는 편이고 건축도 사실 순수 재미로만 놓고 따지면 진짜 재밌는 그렇죠. 활동이거든요.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이 재밌는 거를 왜 재밌게 못하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이게 문화가 아예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한 명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명한 건축가가 나와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대중분들 포함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인식이 다 거죠. 바뀌고 그치. 건축을 대하는 문화가 아예 바뀌고 이게 문화가 바뀌면은 바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중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대중을 설득이 되면은 좋은 건축주가 많아지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꼭 건축주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생각이 그치. 바뀌잖아요. 그럼 또 기업이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근데 이게 제가 1학년 때부터 이미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좋은 건축주를 만나야 된다. 건축주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대중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했었는데 맞아.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말만 하고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중을 설득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제 생각에 이 문화를 바꾸려면은 일단 재밌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되게 재미를 느껴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이런 걸 좀 더 다 알게 되고 하면 바뀔 것이다. 요즘에 뭐 유현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맞아.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진짜 유현준 교수님이 정말 이런 그쵸. 거에 있어서 되게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더 쉽게 더 재밌게 더 다른 폭넓은 대중들이 알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재미를 추구해 왔어요. 그러면서 콘텐츠 쪽에서 또 좀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중에 이 세 가지가 좀 합쳐져서 지금부터 좀 데이터를 쌓고 이런 경험들을 쌓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이 넷플릭가가 된 거죠. 제가
방송 쪽에서 일을 하다가 왔다 보니까 시각이 좀 바뀌는 게 있었어요. 그 방송 쪽은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만든 사람 잘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만든 사람이 잘 못해서 못한 거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근데 건축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려운 개념이나 되게 훌륭한 건축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한다. 그러면 이쪽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건축도 좀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모임 진행할 때 항상 처음에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콜럼버스라는 영화고 건축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여자 주인공이 건축 덕후예요. 건축 덕후여서 이 도시에 있는 건물들을 되게 좋아하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건물을 설명하는 가이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기에 있는 분은 아버지가 이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활동하던 건축가였고 아버지가 상을 당해서 여기 이제 그 상을 치르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약간 건축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와요. 아까 봤던 그 남자 주인공 말고 이 여자 주인공의 남사친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 남사친이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막 빈칸에 책을 읽은 사람이 막 뭐라고 엄청 써놨대요. 그 써놓은 메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되게 재밌다 이런 식으로. No, he's not saying it's an actual myth. He's just questioning this common usage of attention span. Or really this idea of a shortening attention span. So he doesn't think that this is happening. You're constantly talking about how no one can finish a book anymore. Yes, that's exactly the point. I'm bookish. We're both bookish. So what he's saying is that when we talk about attention, we're biased toward reading. Like, I had this professor who used to go on and on about the idiocy of video games. He talked about how his son would play for hours and that he once tried playing with them but found it completely dull after just a few minutes. Now, if this was reversed, if the son was talking about how his dad would read for hours and he once tried reading with him but found it boring after a few minutes, well, we would accuse the son of having a short attention span, right? But why don't we accuse the professor of having a short attention span? Because it's not about attention for him, it just seems idiotic. Yeah, but what if that's exactly the case for the son? See, what he's saying is that this boy is actually able to give hours of attention to a video game because it's interesting to him. Yeah, but that's because video games are designed for people with short attention spans. Yeah, see, that's what bookish people say. But no, what this guy is saying is it's not a matter of attention, but of interest. The professor doesn't have patience for the video game because he's not interested in that kind of experience. In the same way that the son might not be interested in books. And it's not that he doesn't have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Clearly he does. Like the professor, he's able to pay attention for hours if he finds something interesting. So down with books, long live video games? No, not at all. Kids pay attention to things that interest them. The real question is, what interests them? Or us? Are we losing interest in things that matter? Words on a page, for instance. But yeah, see, maybe that's not so important. What about everyday life? Are we losing interest in everyday life? You got all this from marginalia. Well, you know, he also filled all the blank pages in the back. 이 남사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책을 잘 집중을 못하는 거는 이제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집중력이 아니라 관심이다. 흥미를 느끼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흥미를 느끼는 게 많아야 사람들이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인생이 재밌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뭐 책 같은 거에 흥미를 잃어가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도 흥미를 잃어가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 흥미로운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기준님 어떠세요? 요즘에 막 되게 흥미로워서 하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놀랍게도 항상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진짜 재밌게 하는 취미생활 뭐 있냐 하면은 뭐 한두 개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막 운동 같은 걸 하는데 엄청 재밌어 하지 않거나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비교하면 확실히 점점 흥미로운 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일상의 재미를 좀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걸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우울증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옛날부터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런 그치. 것들. 요게 일단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재미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걸 못하게 되면 이걸로 재밌게 지내면 되고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일상 속에 재미있는 거를 하나 추가해주고 싶다. 일상의 재미를 저는 건축으로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일 텐데 요 장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포스터에 있던 두 사람 있죠. 남자 여자 주인공. 그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건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It's my second favorite building. Second. What's your first? The house I was mentioning, I'm going to sign you up for a tour. It's the only way you can see it. But this is also by Eero Saarinen. Sort of resembles the house. What do you know about it? This was one of the first modernist banks in America. You can imagine at the time that walking into an all-glass bank was quite unusual. Radical, really. Because during that time, banks were designed to be imposing, fortress-like, with tellers behind bars. The idea here was that you walk in at street level, you don't have to climb any stairs, it's inviting. Sorry, what? What are you doing? What? Who are you? God, shut up, I'm just trying to tell you about this building. Okay, stop with the tour guide mode for a second. I'm not in a mode. You said this is one of your favorite buildings. It is. Why? It's one of the first modernist banks in the United No, States. that can't be it. Do you like this building intellectually because of all the facts? No. I'm also moved by it. Yes. Yes, tell me about that. What moves you? I thought you hated architecture. I do. But I'm interested in what moves you, particularly about a building.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건축물에 가서 그 남자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왜 좋아하냐 이 건물을? 남자 주인공이 첫 번째로 물어봤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요. 자기가 느꼈던 뭐 감상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건물이 뭐 이러이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다시 물어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아 진짜 이 건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여자 주인공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때 소리가 지워져요. 이 감독이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데서 감동을 느꼈는지 말을 하는 걸 다 안 들려주고 소리 싹 지우죠. 그냥 살짝 음악만 나오고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사람들이 건축을 재미있게 즐기지 못하나? 이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 건물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우리가 첫 번째 대답처럼 할 것 같아요. 그치. 뭐, 이 건물은 뭐, 광복 이후 그쵸, 생긴 뭐 했고, 최초의 아니면 뭐고. 뭐, 어떤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사조가 어떻고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요게 저는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말했죠. 이 건물은 최초의 근대은행 중 하나예요 라고 말한 거 하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왜 좋아해요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맞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공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좋냐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맞아.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첫 번째 답변은 건축물의 정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이 건축물의 감상이다. 근데 소리가 꺼졌다, 영화에서. 비전문가들이 건축 이야기를 할 때 건축가 정보, 건축 역사, 이론, 철학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런 모임을 할 때도 그 12명 정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이렇게 건축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내 얘기를 듣고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영상처럼 이 두 번째 답변, 개인적인 감상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다. 어떤 건물을 보고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어서 좋다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어떤 데 들어갔는데 되게 편안하다, 아니면 여기에 산이 보여서 좋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랑 좀 구조가 비슷해서 나는 좀 안정감이 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되게 개인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리가 꺼졌다 했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럼 이 뜻은 뭐냐, 이 감독이 생각할 때도 답이 없다라는 뜻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비전문가가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답변을 먼저 떠올리기 시작하면은 여기로 가겠죠?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론가들이나 건축가의 뭐 인터뷰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텍스트들이 대부분 어렵고 재미가 없다. 건축가들의 언어나 아니면 평론가들의 어려운 언어들을 외우기 시작해. 또 어떤 한편으로는 만약에 자기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데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는 좀 생각보다 별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막 엄청 좋은 데야. 그리고 이걸 설계한 사람은 당연히 되게 좋게 표현을 했겠죠. 철학적인 뭐 단어도 써 있을 거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마주했을 때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아, 나는 거기 갔을 때 이런 걸 못 느꼈는데 내가 무지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또 암기 까먹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외워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과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고, 노잼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자는 거죠. 두 번째 답변을 좀 집중하자.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했다, 이런 거 그냥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게 재밌게 되고 취미생활로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먼저 밟은 다음에 그러면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로 간다. 정보나 찾아보고, 그렇지. 건축가 찾아보고. 이러면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이기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꿀잼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축이 재미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상이 재미있게 된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함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무기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주변에 다 건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상이. 네. 건축이 재밌어지면 맞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럼요. 네. 어디를 뭐 여행을 가도 훨씬 풍성하게 즐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건축을 영화처럼 즐겨야 된다. 영화처럼 생각을 하자. 건축하고 영화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렇죠. 전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또 계속 보는 이유가, 조연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그렇죠. 뭐 배경음이라든지 맞습니다. 색감이라든지 동장인물의 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 건지 이런 걸 볼 때마다 매번 봐요. 맞아요. 저 지금도 기생충을 한 10몇 번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건축도 같은데 여러 번 가면은 보이는 게 점점 많아지고. 맞아. 네, 처음에는 그냥 동선만 따라갔다 치면 두 번째 볼 그렇지. 때는 여러 가지 또 보이는 게 다른 게 맞아. 생기잖아요. 디테일이 좀 더 보일 수도 있고. 진짜. 건축도 완전 예술은 아니잖아요. 예술성하고 대중성 같이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술성을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추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둘 다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딱 그냥 영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는 역할도 비슷해요. 영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보면 스토리를 만들고 뭐 연출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촬영은 촬영 전문가가 있죠. 음향은 음향 전문가가 있죠. 또 뭐 소품은 소품 전문가가 있죠.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 요거를 약간 지휘자처럼 잘 연출을 해서 만드는 거죠. 합쳐서. 건축도 사실 생각해보면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가가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더 비슷해요. 관객 입장에서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스토리는 별로였는데 연기가 너무 좋았다, 아니면 뭐 감독의 의도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죠? 건축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엄청난 지식이 있지 않아도 그냥 뭐 즐길 수 있다는 거지.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고 나서 그냥 자기 취향이나 자기 느낌에 뭐 그렇지. 색감 좋더라, 아니면 분위기 되게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냥 추측한다, 추측하자고 생각해보면 틀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스를 주제로 잡은 거고.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그쵸. 지식이라든지 인식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쵸. 당연히. 그게 이제 저는 건축에도 적용이 되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사람들한테 항상 기억을 해달라고 해요. 이런 영화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나면은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축도. 굳이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보기 전에 막 공부를 엄청 갈 필요가 없고, 일단 그냥 가서 봐서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많아 여기.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어. 그때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보러 갈 때 2번 가면 좋겠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정보 없이 일단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그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좀 찾아보거나 좀 그 정보를 좀 습득하고 한번 더 가보자. 좋다. 이렇게 그러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 정보를 먼저 알고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치. 어떤 건물이 맞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뭐 커피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부분만 찾는 거지. 그러면 그 건물 가서 커피 생각밖에 안 나. 사실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이 건물이 되게 뭐 배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일단 정보 없이 본 다음에 보고 나서 또 정보를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국내에 있는 건축은 2번씩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보라고 하는 편이고, 해외는 또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미리 좀 공부를 해가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재밌네.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런 오펜하이머. 영화를 볼까요? 네. 오펜하이머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기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막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아, 영화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이런 유튜브 영상들의 특징은 스포일러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으로 따지면은 이 건물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런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건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상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지 말고 감상 방법. 감상 방법만 알려줘요. 이 건물은 대공간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떠올리면서 건물을 볼 거 아니에요. 아, 여긴 대공간을 어떻게 구성했지 하면서 그러면서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공간은 대공간이 중요한데 대공간을 만든 이유는 뭐고 대공간을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가라고 하면은 스포일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감상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좀 일상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 저는 건물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뭘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잠깐 마포구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장비를 좀 만들어 드린다. 제가 우리가 추측을 그 테마로 잡고 있으니까 추측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도움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 드린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패러디인데 이런 거예요.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감상 방법들을 좀 알려주거든요. 오행 분류법 나오잖아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방법이에요. 오행 분류법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 오행 분류하면 약간 이런 음양 오행할 때 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분류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이나 건축가들을 엄청 분류를 해놔요. 먼저 5개의 타입으로 나눠놓고 요 타입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요. 각 타입에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 5개를 분류 안 될 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런 건축가들 말고 꽤 많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건물들을 만들었는지 분류를 해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카드 가져오긴 했거든요. 이런 실물 카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건축물이 뭐고 건축가가 누구고 이런 거 속성이 뭐고. 카드를 왜 만들었냐? 이걸로 게임을 합니다. 우리 부루마블 같은 규칙으로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각 도시별로 건물들을 사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을 같이 또 해요. 어떤 조합을 완성을 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뭐 자연스럽게 해서, 공부가 되겠네 또. 그렇죠. 어떤 도시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즐거운 건축을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프리츠커상 메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비트루비우스 건축 3요소 구조 기능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프리츠커상 메달 뒤에 써 있어요. 보시면은 이 firmness, commodity, 그다음에 delight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 말하는 구조 기능 미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가 딜라이트잖아요. 보면은 이게 딜라이트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미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을 통한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프리츠커상 메달 뒤에도 딜라이트로 되어 있다라는 점, 건축 3요소 중에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넷플 영가 시즌 10까지 이제 오셨는데 그죠. 어떤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 홍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건축 전공자 분들이겠죠? 거의 다.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저하고도 같이 얘기하기가 좋고, 그리고 건축 전공하는 친구들 말고 훨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인사이트를 키워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오세요. 그럼 그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볼 수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정보란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